자, 좀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거기 있는 것만 외우세요. 도표 뒤에만. 요 뒤에 있는 거 청산월차. 그것만 형광펜 하면서 외우세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더니 헷갈려서 그냥 말을 못해. 너무 어려워. 너무 많은 내용을 했나 봐요. 요거만 보시라고. 요거 뒤에 있는 거. 요거만 보시라고. 요거만 형광펜 절차법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본능 깨달아. 그래야지 내가 설금 갖는 거지. 이런 점 위반하면 다 무효이다. 이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서 채권이 폭리 행위를 못 취하는 거야. 잡을 이유가 없어. 잡아봤자 복잡하기만 해. 그냥 저당 잡았다 경매하는 게 속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실을 거둔 거지. 실명의법, 명의탁 금전한 법을 만들어서 명의탁을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든 거지, 명의탁을. 마찬가지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런 담보를 못 잡게 만든 거야.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담보제도가 없어지고 있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괜히 후회되더라고. 이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막 나한테 이렇게, 대놓고 스트라이크 일으킨 건 처음이야. 복잡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더라고. 네. 자, 봅시다. 다음번 좀 도표 봐보세요. 이 도표가 법조문이 570조부터 581조까지 11개가 들어가 있는 법조문인데, 역시 매도인 담보 책임도 절차법이에요. 절차적인 규정.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규정이야. 이 규정을 그대로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먼저, 담보 책임 종류에는, 일단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매매한 권리하자의 담보 책임, 물건에 하자는 담보 책임, 경매하자는 담보 책임, 채권에 하자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는 주로 권리하자, 물건에 하자. 이 2가지가 나와요. 주로. 물건에 하자, 권리하자. 그런데 매매했는데 권리하자가 있다. 그 권리하자 잘 봐보세요. 거기에는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도 매매 자체는 유효해, 무효해요? 유효해요. 근데 왜 문제된 거야? 타인의 권리 매매한 것도 유효지 무효는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된 거야?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 매매 좋은데 대금 치는데 약속한 날짜에 남의 것을 취득해서 넘기면 되는데 취득 못해서 못 넘겼다는 거야. 못 넘겼을 때 그때 매수인이 선이 악에 나눠지죠. 나는 몰랐어. 타인의 권리 매매인지 몰랐어. 몰라도 선이. 나 알고 있어. 악이야. 선이든 악이든 둘 다 해제권은 있음. 거기다가 형광펜 그셔야죠. 전부 타인을 매매했을 때는 얘가 취득 못해 못 넘겼을 때는요. 매수인이 알았던 악이건 몰랐던 선이건 둘 다. 매매가 뭐 했을 때 둘 다. 악이도 해제. 둘 다. 해제는 둘 다 있다. 선이 악이 모두 있음. 거기만 손대는 거기만. 다른 손대면 안 돼요. 또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 언제까지 물으라는 행사 기간에 규정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다. 뭐 1년 내 물으라, 뭐 6개월 내 물으라 이런 제한이 없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 언제 물으라는 법이 없어요. 딱 2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전부 타인의 매매했을 때는 매도인이 취득 못해서 못 넘겼다면 선이건 악이건 둘 다. 악이도 해제한다. 해제는 둘 다 있다. 둘 다 있는데 언제까지 물으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거 하나. 자, 이번에는 일부 타인의 걸 매매했어.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걸 매매가 뭡니까? 자, 중고기계 10대를 매매했어. 10대를 매매했는데 한 대당 1,000만 원씩 10대를. 근데 얘가 8대 넘기는데 2대를 못 넘겨. 너 2대 왜 넘기니? 했더니 2대는 지 동업자 거래. 그 2대 못 넘기더라. 그러면 매수인 쫓아가서 처음부터 나는 몰랐어. 공장에서 전부 얘건 줄 알았지 2대 동업자 건지 몰랐어. 난 알았던 악이야. 알았던 몰랐던 일부 타인의 걸 매매해서 지거에 해당되면 넘기는데 남의 거에 해당되는 2대를 못 넘겼을 때는 둘 다 선의와 악이건 둘 다. 대금은 감액해달라. 2천만 원 바꿔줘. 선의악이 대금감 있음. 그 대금감액 있잖아. 첫 번째 칸에. 그거만 형법에 거는 거야. 있음. 일부 타인의 매매했을 때는 못 넘긴 만큼 대금은 꺼달라. 그 8대 값은 주지만 내가 2대 값은 꺼달라. 악이도 대금감액이 있다는 거야. 있는데 쭉 오른쪽 쪽 가봐봐요. 행사기간.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형법에 그러세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은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걔는 계약일로부터 1년. 자, 여기서 뭐냐면요. 권리하자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권리하자 선이라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안날보다는. 요 기간 제한.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00평짜 토지를 매매했는데 1000평값 치렀죠. 10억 치렀는데 나도 측량했더니 950평밖에 안 돼. 이 매매할 당시에 1000평이 아니라 950평이 안 돼. 수량이 부족해. 매매할 당시에 이미 일부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 다음에 측량했더니 950평이 안 되더라. 1000평값 치렀는데 이때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있음. 뭐가 있어? 대응감에 있음. 50평 깎아달라. 응? 평당 100만 원씩인가 5천만 원 깎아줘야지. 대응감에 있어. 악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악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정리합시다. 매매한 목적물에 권리 하자함이 있을 때 매수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어서 법할 수 있다. 또 담보 책임져라. 물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 매도인 나머지 법정 무과실 책임지는 거야. 매도인 아무 잘못 없어도 책임져야 돼. 무과실 책임지는데 담보의 내용은 네 가지야. 대금, 감액 깎아달라. 계약을 해제권, 손해배상 해달라. 이따 보면 완점을 급부청권이 있어. 물건 바꿔달라. 이 네 가지를 물어서 보호받는 거야. 근데 또 깎아줘. 대금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10억에서 5천 깎아줘. 이 대금 감액은 근데 세로로 봐보세요. 세로로. 대금 감액. 그거 세로 보세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 맨 위에부터. 거기 보면 있음 세 군데만 있죠. 나머지는 다 빈칸이에요. 칸도 없어. 그럼 깎아달라. 대금 감액은 이 세 명 말고는 누구도 행사하면 안 돼. 일부 탄핵을 매매했을 때 몰랐던 선이건 알았던 악이건 둘 다 대응 감액은 있어. 매 목적으로 1000평을 매매했는데 950평밖에 안 되더라. 대응 감액은 선은 있어. 악의 매수는 대응 감액이 없어요. 여기 3명 말고는 누구도 대응 감액이라는 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딱 3군데만 나와야 돼. 3군데만. 그러면 일부 탄핵을 매매와 수량 부족 차이점 뭐예요? 일부 탄핵 매매는 선이 악이 둘 다 대응 감액이 있는데 수량 부족은 선이만 있지. 악의는 대응 감액이 없어요. 나머지는 대응 감액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이 뭘까요? 제한 물건에 써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용익 물건에 써주세요. 여기다가 용익 물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나와요. 용익 물건에 의한 제한. 토지를 매매했는데 용익 물권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토지 전세권자가 있어서 내가 매매대금 지급한 이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 내가 사용을. 근데 나는 이런 용익권인지 몰랐어. 선이야. 아니 매매한 토지의 지상권인지 몰랐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법정 지상권. 법정상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또 지상권은 그 토지 위에 현재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잖아. 현장 가보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지상물. 등기 떼어보면 아무 설정된 게 없어. 당연히 매수했는데 법정상에서 툭 청구하면서 27년 남았대. 27년 남았대. 법정상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또 지상권은 그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나 몰랐어. 그럼 선이 매수인이야. 난 알았어. 이 땅에 있는지 알았어. 이미 지상권이 있는지 알았어. 선의하게 나눠지는 거야. 여기는 아무 특징이 없어요. 아무것도 체크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제한하고 별표 치세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 자, 이 전세권 잘 봐보세요. 이 전세권이 우리 시험을 낼 때 매매한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전세권자가 있어서 이 전세권을 지상권, 지역권, 임차, 토지 임차권 같이 나열할 때는 우위로 가는 거야. 용익적 관련 제한, 우위로 가는 거고. 저당권이랑 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랑 짝을 줘버리면 담보물권으로 오는 거예요. 얘는 박씨 같은 애야. 얘가 시험에 보려 지상권자가 매매한 토지에 토지, 임차인이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용익적 권리 일리 간 거지. 그러면 욱하는 간 거야. 근데 저당권, 전세권, 실행형 제한. 얘가 이거랑 짝을 묶어버리면 담보물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담보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 전세기한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빼주면 전세권이 뭐예요? 경매신청은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전세가 얘랑 짝을 지면요.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토지 건물 매입했는데 그 매입한 토지 건물의 지상권자,
토지의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에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 전세권은 우칸, 제 용의적 관련 제한을 연립하는 거고, 전세권은 얘랑 짝을 지어버리고 밑에 칸으로 오는 거야. 저당권자로 취급하는 거야. 이거를 취급하는 거. 보통 이거 안 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그 위에 있는 제한물권의 제한, 제가 밑에 가로 열고 용의적 관련 제한이 고치라 됐죠. 전세권은 권리갈 수도 있고, 저당이나 짝을 지으면 그 밑에 칸으로 오는 거고. 얘 박쥐 같은 애 얼리 붙을지 몰라. 같이 나열하는 그 권리에 따라 달라져. 그런데 저당권, 전세권 제한은 선이야기가 굉장히 큰 특징이야. 매매한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있었어, 저당권자가. 근데 저당권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토지권을 매매했는데 저당권자 하나 있어, 1억짜리가. 근데 매도인이 그래요.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일단 잔금 치러. 잔금 치르면 내가 잔금 받아서 너한테 등기 넘겨주고 저당금 말소시켜줄게. 그럼 믿고 잔금 치렀어. 그럼 그 잔금 받아서 매도인이 돈을 갚고 말소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안 가고 말소 안 시키고 나한테 소유권등기 내줬어, 이렇게요. 왜 말소 안 시키니 빨리 갚아버렸더니 갚는 날짜 아직 2개월 남았는데 내가 보름 내에 갚아서 말소시켜 걱정하지 마. 근데 끝까지 안 갚는 바람에 경매에 나와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 매수인이 난 매매대금 다 치렀는데 그럼 매도인 매매대금 받아서 저당금에 갚아버리고 말소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안 시켜주는 바람에 경매를 당하게 된 거야, 경매를. 경매당하면 소유권 날라가잖아요. 그때 머무를 수 있다. 매도인한테 또 담보 책임자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유, 이해를 못하네. 법은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거래 간행은 이렇게, 거래 간행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 아파트를 매매. 이 아파트 5억에 매매하기로 했어. 1억짜리 저당이 잡혀 있어. 저당금에 1억짜리 잡혀 있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매수인이? 매도에도 5억 전액 지급하지 않아. 은행 쫓아가서 그 1억만큼 공제하고 내 4억만 치르고 그 1억은 내가 채무를 인수시켜버려, 내가 인수한다고. 그러면 총 매매대금에서 저당 잡힌 금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 치르고 그 저당 내가 인수해. 1년 뒤에 경매당했어. 누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매수인 네가 안 갚아도 경매당한 거잖아. 이미 공제했잖아. 공제 채무를 인수받았잖아요. 그건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했어. 그렇게 안 하고 5억 다 줬단 말이야. 5억, 걔가 그래. 5억 다 주면 내가 갚을게, 1억. 가면 말소시킬 때 걱정하지 말어. 그래도 공제하지 않고 1억만 공제하지 않고 그냥 5억 다 줬어. 근데 그냥 약속을 안 지키고 안 갚은 거야. 안 갚으면 경매 들어왔잖아. 그럼 매수인이 억울하잖아요. 매도 쪄서 담보 책임져라. 물어야지.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매매대금에서 담보 잡힌 금액만큼 저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치렀다면 그건 경매당해도 담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누가 갚을 돈이야? 매수인 네가 갚을 돈이잖아. 그건 잘못된, 그건 누구한테 물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잔금을 다 치렀다는 거야. 그럼 잔금을 받아서 돈을 갚아서 안 갚은 거야. 경매당했어. 그럼 매도인한테 쫓아가 담보 책임 물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저당권 경매 실행. 경매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인데 여기 그 뜻이 뭐냐? 선의 악의의 담보 책임이 같다는 거야. 선의가 악이랑 똑같아. 원래 우리 법이라는 건요. 선의는 더 보호하고 악의는 덜 보호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담보 책임 선의 악이 같아. 선의 악의, 선의 없건 악의 없고. 왜 선의, 원래 법의 이념이 선의는 더 보호하고 악의는 덜 보호하는 건 담보 책임이 왜 같을까요? 판사님, 저는 매매한 부동산에 저당 잡힌 거 몰랐습니다. 판사 잘했대요? 잘한 거 없대요? 왜 잘한 게 없어요? 등기 안 난 저당권은 없어. 좀 더 용적 관련 제한은요. 등기 안 난 법정이상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선의가 있을 수 있지만 판사님 저 몰랐습니다. 등기 안 떼봤습니다. 잘한 게 없잖아. 등기 안 난 저당이 어딨나. 그렇기 때문에 너 몰랐다 잘한 게 없다는 거야. 등기부에 공시하고 있는데 왜 등기 안 난 저당이 어딨나. 등기 안 난 저당 법정 저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 더 보호할 리가 없어. 근데 어쨌든 선의악이 둘 다 계약의 해제권. 악의도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는 선의악이 둘 다 인정해. 선의악 담보 책임이 같다는 거야. 악의도 해제. 악의도 손해 볼 수 있다. 선의악 같다. 거기요. 그 중간에 보면요. 똑같아요. 보면 선의악이 좀 거기 검은색으로 보면 같잖아. 이렇게요.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물으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언제까지 물어야 되냐? 1년 내에 물어야 되냐? 그런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물건의 하자. 매매한 물건의 하자인데 물건에는 특정물 하자. 이거 특정물이 뭐냐면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특정물 매매. 특정물이란
그 물건이 없다고 다른 물건 대신 못 주는 매매. 바꿔주지 못하는 매매. 이 건물 안 되니까 저 건물 줄게. 이 땅 안 되니까 저 땅 줄게. 대신 못 바꿔주잖아요. 그런 걸 특정을 매매라고 해요. 부동산 매매가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종류물의 하자. 우리 종류물의 하자를 불특정물 매매라 불러요. 이 종류물의 하자, 종류물 매매, 불특정 매매. 그럼 동산 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 바꿔줄 수 있는 매매. 똑같은 품질 바꿔주면 돼. 냉장고 하나 사왔는데 고장난 냉장고를 줬어요.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상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쌀을 사왔는데 썩은 쌀을 사왔어. 이 쌀, 다른 쌀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바꿔줄 수 있는 매매는 동산 매매잖아. 동산 매매를 불특정 매매, 종류 매매. 부동산 매매를 특정 매매, 못 바꿔주는 매매. 근데 물건의 하자는 다못해 모르려면 매수인은 선의뿐 아니라 플러스 무과실을 요해해요. 악의는 아무것도 없어. 물건의 하자를 모르려면 매수인 뭘 갖춰야 돼요? 선의, 그거 보세요. 칸 보세요. 무과실. 아까 권리하자를 모를 때는 점유탄핵 권리 매매, 일부 탄핵 매매 등 수량 구조, 용적 권리행 제한, 저당권 실행행 제한은 매수인은 선의만 갖추면 돼.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선의만 갖추면 되잖아요. 근데 물건의 하자를 모를 때는 뭘 갖춰야 된다? 선의, 무과실을 갖춰야 돼. 악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악의는 그 칸을 보면 선의, 무과실 매수한테만 인정해. 물건의 하자를 모를 때 뭘 갖춰라? 선의, 무과실. 권리 하자를 모를 때 매수인이 뭘 갖춰야 된다? 선의만 갖추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또 우리가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부른 이름이 있는데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이름 부르잖아요. 담보책임 앞에 뭐가 붙는다? 하자자가 붙으면 뭘 묻는 거다? 물건의 하자. 매매한 목적물의 하자, 매매한 물건의 하자를 특히 법률용어로 하자 담보책임 묻는다 그러는 거예요. 담보책임 앞에 하자자가 붙으면 뭘 묻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법률용어야. 그러니까 하자 담보책임 물을 때는 물건의 하자, 하자 담보책임 물을 때는 매수인 뭘 갖춰야 된다고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 그런데 악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건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안 돼요. 이게 재척경을 올려. 6개월 지나면 안 돼요. 둘 다. 그런데 그 동산매매, 종류물의 하자의 경우 거기 보면 동산매매 바꿔줄 수 있는 매매, 불특정 매매, 동산매매 거기 보면 완전물 급부청권이 한 거 나와요. 그 형업에 거놓으세요.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청권이 한 말. 이 물건 가지고 딴 물건 바꿔줘.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청권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종류매매, 동산매매, 불특정 매매에서만 딱 있는 거야. 어디 쓰면 안 되는 용어야. 불특정 매매에서, 동산 매매에서, 종류 매매에서 선의 무과실 매수는 인정되는 거 그러면 완전물 급부청권. 딱 걔만 있는 거야. 딴 데 어디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세로로 봐보세요. 세로로 보면 일단 행사기간 하나 볼게요. 행사기간. 언제까지 물으라. 언제 물으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 두 군데 있네. 규정이 없어. 기간의 제한이 없어. 1년 내 물어, 6개월 내 물어, 기간 제한이 없는 거 두 군데 어디예요? 전부 탄핵 매매했을 때. 저당권 실행한 제한은 언제까지 물으라. 기간 제한이 없다. 두 군데. 그리고 권리하자는 잘 모르면 권리하자는 선이라면 안달로부터 얼마? 1년. 물건의 하자는 안달로부터 얼마? 6개월. 근데 계약일부터 1년짜리가 하나 있죠. 일부 탄핵 매매, 권리 매매했을 때 악의 매수인도 대응 감액은 있다. 이제 걔는 계약일부터 1년.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다 볼 거예요. 세로로 보세요. 다시 위에부터 세로로 보세요. 깎아달라. 대응 감액은 딱 3명 말고 절대 쓰면 안 돼. 누구? 일부 탄핵 매매했을 때 선의, 악의. 수량 부족일 때 선의. 말고는 누구도 대응 감액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제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봐보세요. 있음. 동그라미야. 있음 옆에 동그라미. 있음. 그 다음에 일부 탄핵부터 보면 글씨가 나와. 잔존한 부분만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없음. 잔존한 부분만 매수했을 때 없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게 하나요? 없음. 무슨 소리요? 전부 탄핵을 매매했을 때는 선이건 악이건 계약 해제는
언제든지 있어. 이 동그라미가 언제든지 있어. 언제든지. 나머지는 잘 봐보세요. 나머지는 선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분 경우는 있고 이러한 부분은 없고 선인 계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언제는 있다는 게 아니야. 악의는 없어.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니까 인정할 때는 있지만 선이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삼각표야. X. 또 삼각표 X. 그러다가 삼각표 두 개가 연속 나오는 데가 있어. 있을 수 있는 선이건 악이건. 저당권 실행한 제한. 저당권 실행한 제한은 선이 악이 같기 때문에 선이 악이 둘 다 해제권. 있을 수도 있어 둘 다. 그럼 밑으로 보면요. 그럼 뭐냐면 해제는 이거예요. 언제든지 있는 건 전부 다른 매매했을 때만이에요. 나머지는 삼각표 X, 삼각표 X, 삼각표 X. 악의는 없어. 저당권 실행 제한은 선이 악이 둘 다 있어. 물건의 하자. 특정 매매한테 선이라면 있을 수 있어. 악의는 없어. 선이면 이거구나. 매매한 목적에 권리 하자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데는 전부 타는 매매했을 때 언제든지 있는 거야. 나머지는 선이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악이라면 없어. 다만 악의도 있을 수 있는 데 하나 있어. 그 밑에. 저당권 친행자. 거기 말고는 선이라면 악의는 모두 없어. 악의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야. 전부 타는 매매했을 때는. 악의도 해제권 있지만 나머지 해제는 악의는 없어. 악의는. 한 군데도 없어. 악의는. 있다. 저당권 실행 제한. 선이 악의 둘 다 해제권. 둘 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한번 보세요.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 더해요? 매수의 선이라면 손해배상 다 있어. 악이라면 손해배상은 없어. 어디든. 근데 악이지만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는 애. 저당권 실행 제한. 자꾸 거기만 보면 되잖아. 나머지 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질문 봐보세요. 물론 시간이 좀 짧으면 다음번에 다시 할 거예요. 자, 빈출 지문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악이다. 원래 악의는 없는 거야. 악의가 뭘 잘했다고 있겠어요, 법에서. 근데 악의자에게도 해제권이 해제한다. 인정되는 것은 두 군데 있네요. 전부 탈매매했을 때 악의도 해제권. 저당권 행사한 제한은 선의 악의 둘 다 해제. 그렇죠? 네, 그거 신경 쓰시고 악의자에게도 대금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예요? 일부 탈매매했을 때. 그 다음에 10번에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와 전세관 저당권 행사한 제한은 언제까지나 기간의 제적적 제한이 없다. T번에 목적물의 하자, 다른 말로 물건의 하자를 목적물의 하자라 불러요. 물건의 하자는 뭐까지 갖춰야 돼요?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 권리하자는 선이 맞추는데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2번 같은 경우는 판례인데 매매한 목적물에 법률상 장애가 있어요.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법률의 문제 때문에. 농지법, 산림법 때문에. 이런 거 법률상 장애라고 불러요. 법률의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 이런 것을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한다는 거.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 건축을 신청했는데 법률의 문제 때문에 농지법, 상선,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건축 안 나더라. 이런 법률상 장애, 법률의 문제 때문에 계약 안 되는 거. 이것을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 물건 하자로 보기 때문에 매수는 뭘 갖춰야 돼요? 담보채무를 내면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을 갖춰야 돼. 요거 꼭 기억하셔요. 네. 다음번에 한번 더 여기 오면 더 상세하게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